자, 잠깐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할 텐데, 쉬는 시간 동안 좀 보니까 아키넷 재설치가 어느 정도 잘 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잘 안 되시거나 또 상황 있으면 오종학 선생님이나 저 꼭 불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폴리커브 커브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컨트롤 W 해서 정의만 해봅시다. 벽 인스턴스 하나가 경로 하나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 인스턴스 작성을 위해 경로 분리, 경로를 세그먼트로 분리 또는 뭐 1대1 매칭을 위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 스토리를 꼭 달아주세요. 그래야 다시 봐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결국에는 선생님이 없을 때는 여러분 작성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미치는 줄 알았는데요. 정말 힘들었는데 이 구간에서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벽 그릴 때 이렇게 클릭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그리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대로 노트되고 지금 하나의 닫힌 경계 커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1대1 매칭이 안 되겠다 싶어서 끊어서 밀어넣으니까 됐고요. 그 논리가 구현됐을 때의 짜릿함은 정말 직접 겪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인. 벽 작성할 때 한 번에 체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각형으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하실 텐데요.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질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눌러보면 그릴 때는 한 번에 그리더라도 시작점, 끝점이라는 게 모든 인스턴스에서 부여가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경로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치선이라고 하는 그 인스턴스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치선. 벽객지 하나당 위치선 하나씩 꼭 갖게 되고요. 1대1. 그리고 그 위치선이 이꼴 경로입니다. 경로.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주시고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솔루션을 만드실 때는 항상 그 프로그램 에딧 자체의 그 원리를 좀 들여다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옵셋 베닝 한 거를 폴리커브 커브스로 찢어주시면 22개의 라인 우리가 조인 시키기 이전으로 돌아가고요. 얘를 눌려주면 지금 다이나모 미리 보기에는 없지만 보니까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레빗상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3D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3D상에서 높이 3,000만큼 들어간 게 보이실 텐데요. 제가 유형을 바꿔볼게요. 실크벽지가 아니라 조선벽 이런 거 넣어도 너무너무 잘 들어갑니다. 그냥 논리가 우리는 정확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알고리즘의 매력입니다. 그러면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마감재가 바뀌었어요. 바뀌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 고려해서 두께가 변하는 걸 고려해서 짰으니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형 구간이 좀 너무 붉으면 발생할 텐데 대부분 이렇게 부드럽게 대응이 됩니다. 완벽한 하나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를 만들기도 힘들 정도로 프로젝트나 다른 것도 너무 다 다르니까, 그죠? 100% 다를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대응하기 힘들어서 부분 알고리즘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알고리즘을 짜게 되면은 오래 걸리고 렉도 나고 버벅이고 문제점이 많아서 최적화가 중요해요. 최적화. 자, 그래서 저는 어디서 최적화를 할 거냐면요. 바닥, 벽, 천장 다 할 건데 형상 결합
평상 결합도 자동으로 한 번에 되게 지금 짤 수 있어요. 한 세트로. 제가 해보니까 뺑뺑뺑 돌아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밀어놓고 평상 결합을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 또 자동으로 평상 결합하고 이렇게 찢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창문 개구가 빵 뚫리는 할 테니까요. 되게 조심히 소리가요. 영상 같은 게 어디서 나오죠? 유튜브였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런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테스트 이상 무 하면 결과는 완성입니다. 우선은요. 실크 벽지로 가져왔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가 왜 이렇게 많나요? 그죠? 여기서 만족하기 아쉽습니다. 왜냐면요, 높이가 우선은 여러분 3000이라는 그냥 우리가 기본으로 타이핑해놓은 높이예요. 자, 이걸 어떻게 잡을까? 항상 여러분 시공되는 대로 모델링을 보시면 돼요. 빔 모델링은 시공 기준으로 실제 지어지는 걸 기준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 앞에 도면을 그리는 그 규칙대로 그대로 알고리즘을 짜시면 되는데요. 건축 마감 레벨 높이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벽체 상세도 있어요. 자, 경우에 따라 또 많은 선택지가 있겠지만 이거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벽이 있고요, 천장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천장과 벽 사이에 마감면이 올라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천장 높이가 있고요, 실링 하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 바닥 마감 상단에서 천장의 하부까지 높이가 실링 하이트, 천장 높이고요. 이 마감벽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 천장 높이에 플러스 100 정도 VAR 지수라고 이제 들어가는 게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가상 시공이니까 BIM은.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이를 결정짓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천장 높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계산기를 걸어서 그 값을 그대로 물려서 높이를 정리할 겁니다. 그럼 방마다 이 천정고가 어떻게 달라지던 간에 건축 마감벽은 플러스 100 높이만큼 서로 끊긴다 처리를 할 거고요. 그냥 레벨 바이 레벨로 하면은 이렇게 쓸데없이 마감이 막 끝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는 공사도 안 할 뿐더러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알고리즘 말고도 여러분들 하실 때 결과값을 경험을 하신 실무 내용대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바닥 같은 거, 이것도 좋네요. 뭐 방마다 뭐 경우에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바닥이 먼저냐, 벽이 먼저냐 이런 이슈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더 디테일한 걸 제외하고요. 그냥 한 LOD 500 수준 상세 말고 모델만 봤을 때 건축 마감 바닥이 깔리고 그 위에 벽이 올라타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짤 거예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벽이 내려오고 그 안쪽에 바닥이 쳐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는 마감, 말 그대로 마감을 하는 거니까 여기 마감이 아래로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고 그 위에 단단. 그럼 우리가 벽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벽을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은 하단에 대한 정의와 상단에 대한 정의 이 두 개까지 어떻게 해요? 셋 파라메터라는 걸 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종료합니다. 지금 형상이 잘 들어갔다고 끝내면 결국 수작업으로 잡아줘야 돼요. 하단과 상단을.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고리즘을 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두고 먼저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우리가 자동으로 밀어넣을 이 바닥 두께 있지 않습니까? 바닥 두께
두께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바닥 두께를 인식해서 그 겟해서 그 두께만큼 벽을 띄운다. 그죠? 직접 타이핑이 아니라 우리가 밀어넣을 바닥 두께를 타입을 인식해서 그 두께만큼 하단을 띄운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으면 벽을 잘 만들었죠? 자, 객체가 잘 확인됐고요. 경로당 1대 매칭돼서 22개의 경로에 22개의 벽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set 파라미터, 그죠? set 파라. PPG 말고 기본적으로 볼게요. set 파라미터 by 얘네들을 가지고 방금 제가 언급드린 것들을 작업할 겁니다. 자, 잠깐 고민해보시고 저는 한 30초 정도 저장 한번 할게요. 혹시 못 따라오신 분들은 제 거 이미지랑 다 내보낼 테니까 하십시오. 건축 실내 마감 자동화로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서 자, 높이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벽 객체를 생성하면 모든 그 벽의 인스턴스 레벨수 중에 룸 경계가 항상 체크가 된 채로 작성됩니다. 의도적으로 그 룸 경계를 끌려면 선택하고 이제 체크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파라미터죠? 어떤 파라미터인가요? 매기변수. 유형인가요? 프로젝트 매기변수인가요? 인스턴스 매기변수죠? 그럼 인스턴스를 받아서 셋해서 이 경계를 꺼준다. 이런 것도 알고리즘에 넣으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를 한 3번, 4번 정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돼요. 자, 먼저 이거부터 하죠. 룸 경계를 꺼야 이 룸 객체가 골조까지 딱 경계가 붙기 때문에 작성된 마감은 룸 경계를 항상 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룸 경계 해제 가로 열고 force 이렇게 두고요. 자, 이제는 자연스럽죠? 파라메터스 가져와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주시죠. 이게 뭐죠? 유형입니까? 뭡니까? 패밀리인가요? 뭐죠? 네 글자?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를 조회하면 나오는 매개변수 목록은 인스턴스 매개변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레디상에서 봤던 룸 경계라는 게 인스턴스 매개변수로 조회가 되네요. 그럼 이 정확한 이름, 룸 띄우고 경계를 네임으로 넣어서 지금 켜져 있는 게 예죠? 예 아니면은 true false 참 거짓으로 같이 봐도 됩니다. 둘 데이터요. 참 거짓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죠? 자, 그래서 따닥 하시고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경계 해외 프로젝트까지 대응을 하시려면 얘도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로 인풋 입력임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일 때 이름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갑니다. 룸경계. 자, 룸경계고 밸류 값을요. true false 버튼 불려하셔도 되는데요. 얘는 true인 상황이 있습니까? 마감은 항상 룸경계를 끄는 단일 경우의 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코드 블록 엔터 쳐서 false
true, false를 그냥 입력하셔서 자 가시면 음경기가 꺼집니다. 자 다시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음경계 NALSE 거짓 넣어주십시오. 다이나모로 매개변수 컨트롤할 때 예, 아니요 옵션이 있는 매개변수의 경우는 true 또는 false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여쭤보시면 IT 프로그래밍적으로 봤을 때 그게 기초 상식입니다. 예, 아니요가 true, false. 개발 IT 영역이 건축에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한날 그렇죠? 자 이렇게 음경계를 해제해서 잘 확인됐어요. 이렇게 선택해봤을 때 바뀌어 있으면 됩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단과 하단을 잡아야 되는데 하단은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그려야 그 바닥 두께만큼 띄우기가 돼서 될 거고요. 상단은 천장 높이를 정의를 해야 그 천장 높이 플러스 100이라는 공식으로 상단이 정의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차례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어서 하나 딱 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수동으로 걸어놨고요. 좋은 학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어넣은 벽을 그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유형을 바꾸게 되면 그 유형 두께만큼 뭔가 대응하도록 알고리즘을 짰지만, 그죠? 같은 유형에서 스펙이 바뀌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T20 실크 벽지라고 하는 이 유형 자체의 두께가 바뀌게 되거나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가 실크 벽지를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좀 더 크게 30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죠. 두께를 10 늘려서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이 뭐죠? 마감 벽의 중심입니다. 그죠? 그 유형 두께가 변화가 되면 무조건 중심 기준으로 두께가 딱 바뀌어요. 기본값에서는요. 그대로 두면요. 마감의 어떤 변수를 일일이 또 손으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AL 해가지고 정렬. 그렇게 할 거면 자동화 안 하죠. 손으로 하는 게 빠르죠. 요거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인스턴스 매개변수 옵션에서 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벽을 클릭했을 때 얘를 의미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그릴 때 중심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 마감 안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마감 외부로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옵션을 바꾸는 게 있었어요. 벽 그릴 때 작성 옵션. 위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선. 자, 보면요. 벽을 선택했을 때 인스턴스 매개변수에서 가장 첫 번째 보시면 위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선. 무조건 기본은 벽 중심, 센터라인으로 위치선이 잡혀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 얘를 위치선을 벽 중심이 아니라 마감면 내부 이런 식으로 바꿀 경우 점이 여기 있었는데요. 그죠? 가운데 있던 게 이렇게 안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두께가 바뀌었을 때는 이 위치선의 기준으로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이게 레빗 객체의 원리입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위치선을 마감면 내부로 바꾸고 두께를 제가 다시 30으로 늘려보니까 보이십니까? 마감면으로 위치선이 바뀌어서 그 마감면을
바깥쪽 안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자동화를 할 때 set 파라미터로 항상 위치선을 마감 기준으로 바꿔놔야 또 이 스펙이 바뀌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콘크리트 벽에 딱 붙은 채로 두 개가 적용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룸 경계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룸 경계 해제 뒤에다가 set 파라 한 번 더. set 파라 잘못 보는 거 조심하시고 set 파라미터 name 하셔서 방금 우리가 확인한 내비게이션 이름을 걸어서 옵션을 밸류로 주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항상 set 파라를 연계하실 때는 투 트랙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타고 가시는 겁니다. 벽 인스턴스에서 set한 거, 그리고 그 결과물에서 또 타고 이렇게 가신다고 보셔야 되고요. 파란색을 연결해보면 엘리먼트 그리고 이름은 뭐였나요? 잘 아시죠? 위치선이라는 이름입니다. 인스턴스 매기변수. 그러면은 코드 블럭 아래에 그냥 기타하시고 오타 없이 위치선 이렇게 그래서 이름 입력해주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자, 여기서 어떤 걸요? 읽어주십시오. 눈에 보이시죠? 마감면 내부 하면 안 됩니다. 마감면 내부가 맞습니다만 똑같이 마감면 땡땡 내부 하면 안 됩니다. 와, 미쳐버립니다. 진짜 얼마나 고독한 싸움이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연주를 한 건데요. 여러분, 4개 변수의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해서 가는 것들이 많고 선택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각각의 차이. 자, 만약에 높이처럼 두께처럼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거, 얘는 더블 데이터입니다. 더블 데이터. 그래서 이름을 걸고 숫자를 밀어 넣어야지 오류 없이 잘 돼요. 숫자를 편집하는데 문자를 넣으면 에러가 뜹니다. 반대로 뭔가 이름을 유형 이름처럼 이름을 기억하는데 숫자를 넣으면 뭐 숫자는 되겠지만 어쨌든 다른 값을 넣으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 더블이면 더블, 스트링이면 스트링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택지. 요거는 여러분 데이터로 보셔야 됩니다. 리스트. 인코딩 돼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마감된 내부라고 보여지는데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이 데이터는 이 이름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데이터가 L2 구조에 들어있는 리스트 하나.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건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몇 번이죠? 인덱스? 0번. 얘는 1번, 2번, 3번. 3번에 대한 밸류 값을 밀어 넣어줘야지 이 리스트에서 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내가 쓰려는 거구나 라고 컴퓨터가 읽습니다. 이런 게 진짜 힘든 부분인데요. 한 번 겪고 경험해서 이해하고 나면은 너무 뻔한 상황이 돼서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렇게 선택해서 드롭 패널이 열려서 내가 고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셀렉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인덱스 넘버를 순서대로 0번부터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번호를 기억하시고, 위치선은요 마감 내부가 아니라 숫자 3 요것도 다운에 붙이시면 얘가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인식해서 될 겁니다. 문자 대신 넣어있나요? 자, 보면은 바뀌었죠?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0번
잠깐만요. 이 에러가 뜰 수도. 몇 번? 1번. 바뀌기 시작하죠? 실시간으로. 2번.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3번. 나가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일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길게 설명드리지만 이해되시죠? 데이터로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 그다음에 인덱스 넘버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셋 파라미터는 벽 위치선 변경. 그리고 마감 내부였나요? 마감 내부 이렇게 마감면 내부네요. 마감면 내부. 근데 또 희한한 게 이런 게 재밌어요. 와, 이거 어떻게 반응이 없지? 데이터인가? 인덱스 넘버 한번 넣어볼까? 머릿속으로 연상하고 딱 넣었는데 돼요. 그랬을 때 그 짜릿함, 그게 또 다양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단히 하면서 정말 파이프 막 허공에다가 됐다! 이렇게 막 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마무리. 팀 프로젝트 하실 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를 로직을 한번 딱 시작. 자, 주기까지 하면은 우선은 기본적인 건 됐습니다. 바닥 천장 없을 때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 저장을 한 번 더 하고요.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여러분. 너무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룹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지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지어보시죠. 우선은 우리 컴퓨테이션 신기한 대로 지금 룸 경계 추출했고요. 벽 경로컵을 추출을 했죠. 그죠? 그리고 벽 인스턴스를 작성했습니다. 경로컵 추출과 인스턴스 작성 두 개를 넣어볼게요. 고민할 것도 없이 옵셋한 거랑 그 다음에 세동원에서 나눈 거 여기까지 통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벽 이런 걸로 했습니다. 자, 벽 인스턴스 옵션 들어간 거 빼고 이렇게 묶었으면은 프로젝트 정리 깔끔해지죠? 그리고 2.1 가지고 벽 경로 작성했나요? 추출 경로 코드 추출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옵션과 자 세타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요. 인스턴스 작성이 되네요. 자, 묶고 노드를 정리 한번 해주시고 3.1 벽 인스턴스 작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도 떠드리니까 최종 이미지, 최신 이미지 맞춰보시고 맞춰보세요. 두 개 갖고 자,
점심 먹기 전에 바닥에 대한 거 얘기하고 가봅시다, 여러분. 클로어 타임. 그죠? 바닥을 생성할 건데 우리 컴퓨테이셔널 식으로는요. 바닥을 잡으려면 경계 커브, 바닥 아웃라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정보가 레벨 정보가 유효돼서 바닥 인스턴스를 만들게 됩니다. 경계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룸 경계 추출한 요거죠? 그죠? 요걸로 룸 경계로 잡을 거고요. 바닥 경계. 여러분 와치 툴 하나 거셔서 와치 조인트 커브스 된 거, 폴리 커브 얘를 가져옵니다. 뭐라? 선생님 혹시 이거 세그먼트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바닥 객체는요 결국 편집 모드라고 하는 한 모드에 완성된 경계 하나입니다. 1대1 매칭. 그죠? 경계 하나당 객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인된 거 통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벽은 벽체 인스턴스 하나당 세그먼트 하나씩 되는데 얘는 전체 경계 하나당 바닥 하나니까 조인된 걸로 가져옵니다. 워치 제목을 바꿔서요. 바닥 경계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제 설명이 부족했으면 따로 불러주세요. 설명 다시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옵셋 하신 거 들고 오시면 안 되겠죠? 옵셋은 벽체 중심 때문에 옮긴 거라서 얘가 아니라 그 전에 거를 가져오시고요. 자, 유형 있고 레벨 있고 경계 커브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면은 바로 인스턴스 생성 노드를 가져와서 빠진 건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생성 노드 뭐였죠? what.id, what.id 기억나시나요? 한양지 조심하시고요. flow.id 치시면 여러 가지가 또 조회되실 텐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outline이라고 좀 길어요. 자, 요거 하나 있고요. 두 개 불러보겠습니다. 검색하시고 내리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검색어 찾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러리에 레빗 섹션 열어보시면 엘리먼츠 요소죠. 그 다음에 플로어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여기에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검색해도 되고 도서관에서 카테고리를 찾아가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인풋 데이터. 하나는 커브스라고 하는 여러 개의 커브들로 그린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폴리커브라고 하는 하나의 커브로 가져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걸 써야 되고 저걸 써야 되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단일 경계, 단일 객체죠. 그리고 폴리 커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웃라인 커브 두 번째 거 이걸로 작업을 할 거고요. 얘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어떤 경계를 가진
객체를 그릴 때 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국내는 거의 없어서 무조건 찢어서 그리시는 게 원칙이라 고려하지 않고 요거 아웃라인, 프로타입, 레벨 로드로 작성하겠습니다. 컨트롤 W 하셔서 바닥 프로 인스턴스 작성. 가져갈게요. 바닥은 진짜 쉽습니다. 벽까지 하는 게 좀 어려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냥 있는 거 쓰면 돼요. 자, 당연히 아웃라인은 아웃라인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플로우 타입은요? 자, 플로우 타입도 여기 왼쪽 인풋에 워치 연결하셔가지고요. 원래는 뭐 마감 상세도나 여러 가지 단표나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계획대로 넣으시면 될 텐데 지금은 임의로 마감 하나 하겠습니다. 화강성 마감 해볼까요? 원래 모델링 할 때 어떤 걸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정된 게 있으면 그걸 하시고요. 자기 스타일이었습니까? 어떤 걸 하셨나요? 디럭스 배달, 디럭스 타일 이거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정하시고 가져오셔서 플로우 타입에 그냥 딸깍. 레벨은요 우리 1층에 있죠. 번거로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또 다른 것에 연결해야 되니까 1층 레벨스를 워치에 걸어서 이렇게 딸깍 하겠습니다. 에러 없이 잘 될 겁니다. 경계는 경계, 바닥이면 바닥, 그 다음에 레벨은 레벨. 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실리점 바이라고 하는 거 불러서 경계는 경계, 유형 유형, 레벨 레벨.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기서 검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딱 짰을 때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꼭 화면에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셔야 됩니다. 가만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보이십니까? 반짝반짝 일어나는 현상. 자, 제가 브리핑 될 때 기억나시나요? 바닥의 작성 원리, 천장의 작성 원리. 그죠? 여기 작성 원리. 바닥은 지정된 레벨에서 아래쪽으로 두께가 생기는 특징이고요. 천장은 지정된 레벨에서 위쪽으로 작성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벨 1층만 걸고 유형을 물렸기 때문에 그 유형 바닥 두께가 레벨 아래쪽으로 작성이 되고요. 이 상태는 간섭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얘를 띄워줘야 되는데요. 슬라브 위쪽으로 실제 시공하듯이 얼마나 띄워줘야 될까요? 바닥 두께만큼입니다. 두께만큼, 그렇죠? 어떤 바닥이 들어와도 그 바닥 두께만큼 베이스 간격 띄우기,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 얘를 잡아주면 150 바닥이 들어오면 150이 띄워줄 거고 50이 들어오면 50이 띄워줄 거고 80이 들어오면 80이 슬라브 상단에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논리만 가지고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set 파라미터입니다. set 파라 아이네
그래서 높이를 띄우기 위한 내리의 변수 이름을 찾고요. 인스턴스 내리 변수인지 유형 내리 변수인지 잘 고민하셔서 값을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식사 준비하시고요. 45분쯤 된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오후에 같이 할 거니까요. 아직도 느리다. 혹시 있습니까? 아니시죠? 느리신 분 없죠? 네. 바닥 인스턴스 작성 그 연결되는 위치 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제가 이미지 한번 내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이미지 파일 열어보시면서 보시고 제가 곧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2번으로 제가 저희 건축마감 자동화 폴더에 이미지를 방금 떴고요. 질문 주신 분들 말고 또 스스로 공부하신 분들도 제가 참고해 보세요. 여기에는 소인 한번 X라고